7시간 뒤입니다. 7시간 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귀국입니다.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약 7시간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송영길 탈당 그리고 즉시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안도한 민주 수습책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인 건데 송영길 전 대표 탈당하겠다 그리고 즉시 귀국하겠다 이 목소리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유인태 고문께서는 사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탈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귀국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제목이 이겁니다. 한결의 뒤에 제목이 일단 안도 민주 수습책 시험대입니다. 일단 이 부분 김승원 의원님. 네. 민주당 일단 안도한 상황 맞습니까? 안도했다기보다는 네. 어쨌건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측면을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검찰에서도 검사 5, 6명을 증원하고 수사관 또 수십 명을 증원해서 네. 아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서 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시기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도라기보다는 일단 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밝혀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벼랑 끝 송영길 이해읍소 여기서 이는 이재명입니다. 대선 때 망치 테러 당해가며 뛰었다라는 이 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읍소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총선도 내가 불출마했다. 이재명의 서운함을 내비쳤다라고 일단 이 매일경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한 읍소 아니겠느냐. 지금 안도의 일단 한숨이 아니라 더 큰 한숨이 나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읍소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송영길 대표의 탈당은 본인이 당대표 시절 그 권익위의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살아 돌아오라라고 했던 그 기준을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탈당은 탈당 신고서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팩스로도 가능하니 이미 탈당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탈당에 대해서 환영의 그 표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다만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강내구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 지금 이정근 씨라든가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데 과연 그 대화대로 돈이 전달되었다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나온 당사자 중 한 분은 나는 그 기재된 날짜에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전혀 돈 전달 과정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그 녹취록이 대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행된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인이 파악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읍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 기사의 시각을 좀 여쭤봤었는데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정치적 동반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한테 위협적이다.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진보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김승원 의원님부터. 네, 사실은 그 국민들께서도 네. 송영길 당대표 사건과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 사건은 결이 다르다라는 네.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건은 성남시장, 네.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네. 행정가로서 지금 그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탄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송영길 지금 전 당대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경선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결은 틀리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연관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같이 이렇게 보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연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친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당의 문제가 송영길 대표로 인한 이 당의 문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두 사안이 같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예, 귀국하고 탈당하고 네. 즉시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을 네. 뭐 이재명 당대표도 존중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도와주거나 네. 혹은 뭐 어떤 방어를 해주거나 그럴 역할은 조금이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그러진 않을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책 없이 송영길 입만 바라보는 민주 탈당 귀국엔 일단 안도. 이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송영길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이. 요거는 또 김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 귀국 말고 그럼 이후에 다른 대책은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 기사는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당내에서도 좀 조용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의원들께서 억울함을 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는 네. 검찰 수사라든가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서 네. 파악을 하되 지금 저희로서도 좀 더 진중하게 네. 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뭐 네.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혹시 발생할 그 제도적인 원인이 뭐 대의원제라든가 네. 혹은 돈이 드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뭐 정치개혁이라든가 정당개혁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국민에게 한번 그 달라진 비전이라든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좀 진중하게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관계가 밝혀지려면 검찰 수사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되고 뭔가 좀 나와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님은 그냥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일단 가는 건가요? 지금 그 뭐 본인들은 이제 그런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든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 또 네. 이제 정치 탄압 수사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당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거기에 더 나가서 뭐 조사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해당 당사자의 그 주장을 일단은 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 그런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지금 뭐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뭐 이런 정당 행사가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네. 정치개혁적인 그런 제도 개선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의 SNS 글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SNS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9명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회의원 다 저처럼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고백하는 게 부패 정당의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 각자 제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돈 봉투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 개별로 지금 뭐 자기 고백하자라는 이런 겁니다. 지금 진실 고백을 촉구하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 신정훈 의원은
사실은 그 돈을 받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또 그게 인터넷상으로 지라시에 도는 리스트에 있어서 퍼져나가니까 이제 네. 본인의 입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혔고 네. 또 그 리스트에 나온 명단이 굉장히 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그 명단 그 작성자라든가 유포자를 형사 고발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신정훈 의원께서 이제 뭐 해결 방법의 하나로 국민께 이런 그 속죄랄까요? 아니면 진실 규명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네. 뭐 그것은 저도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 이제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제 강요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원 개개인별로 판단하시고 네. 국민께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송영길 전 대표 탈당한다고 파리에서 먼저 선언을 하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지금 저 하늘 위에 있을 텐데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송영길 전 대표 탈당에 민주당 역시 큰 그릇이다. 여당 제정신인가? 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야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해버리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문제만이 아닌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역시 큰 그릇이 무슨 얘기야? 큰 그릇이란 얘기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누가 했느냐? 네. 네, 김민석 의원 이 SNS를 좀 볼까요? 네. 김민석 의원이 SNS에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다. 청빈하기까지 말하긴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내가 보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김민석 의원 말고 박지원 이 전 국정원장도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큰 그릇이다. 네. 지금 자생당생했다. 반드시 이겨서 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큰 그릇이다라는 표현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쓴 표현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보통 통상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송영길 전 대표 한 명이 탈당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당 전체의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원 의원님?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그 지적을 한 건데 네. 저희도 일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정치 제도 개혁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좀 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국민의힘도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네. 공천 헌금 받았다는 이유로 그 박순자 전 의원님이라든가 하영재 그다음에 이번에 김연아 의원까지 그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기소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달라기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요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드렸는지 네. 또 제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민의힘도 공천 관련된 그런 부패에 대해서는 네. 사죄의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혹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자정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돈봉투 의혹 강래구 법원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검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강래구 회장 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때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사유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한테 증거인멸, 또 허위사실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지금 기각 사유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만 검찰 어떻게 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포함한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왔습니다만 기각된 영장도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는데요. 저도 그 언론 보도에 따른 판단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네. 이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뭐 첫 번째는 이정은 씨 녹취록이 과연 100% 믿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1심 판결문에 등장한 여러 로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검찰 발표는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네. 이것이 혹시 사기성 로비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정은 씨가 그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을 빌렸다라고 하면서 네. 또 갚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러니까 돈을 준 동기는 네. 그런 알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모자람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갚은 내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혼용이 되어서 법원에서도 일단은 그 녹취록 전체를 그러니까 전부를 다 믿지는 않고 네. 추가적인 걸 갖다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기사 볼까요? 우리는 다르다. 국민의힘 새 윤리위 가동입니다. 네. 근데 일단 물음표가 붙었어요. 이유 좀 찬찬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를 열고 최고위에서 새 윤리위원에 대한 안건을 지금 통과를 시킵니다. 임명안을 좀 가결을 할 건데 원래 지난주 목요일이었었는데 연기가 됐죠. 네, 일단 윤리위가 오늘 출범은 합니다. 하는데 관건은 김재원, 태영호, 징계수위가 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윤리위가 출범하는 거 일단 첫 발은 뗐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징계수위를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돈봉투 의혹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땀을 좀 흘리셨는데 말씀해 보시죠. 표정이 좀 밝아졌나요?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뭐 양도구역이라든가 이런 표현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다음에 추가 더 받았는데요. 네. 당원권 정지는 이제 아마 총선에 출마를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가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5.18 정신을 갖다가 부인한다든가 또 네. 정광훈 목사 우파 통일했다라든가 김구 선생님 활동에 대한 비하라든가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것이 윤경호 위원장의 말씀대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언론에서도 이런 지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